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 당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사태에 대비하고 자국 내 완벽한 통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통화 팽창 상태인 기존의 종이 화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이나 단순히 은행 계좌와 연동된 이동 결제 시스템과는 차별화되는 전자화폐입니다. 이 전자화폐를 보시면 빅브라더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실 겁니다. 또 이 시스템은 글로벌 경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는 반증입니다. 나라의 문을 닫아 걸고 자가 유통의 식권과 비슷한 전자화폐로 내수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홍수나 미중 전쟁에 가려 일견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중화권에서는 전자화폐가 중공의 미래와 관련해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공 정부가 DCEP,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전자화폐, 디지털 인민폐 도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공 상무부는 8월 14일 무역 서비스 창신 발전 전면 심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 성시외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유해강 아우 따완취, 우르무치까지 전국의 28개 성시에서 3년 내 전자화폐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록 3년 내라는 기한을 밝히긴 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사실 2020년 4월 말 당 기관지는 전자화폐가 이미 선전, 수조, 슝안 신구, 청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이를 전국 28개 성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은 다급합니다. 선전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사는 고객들은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주소 등을 적어내야 합니다. 당국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어기면 현행법 위반이 됩니다. 벌써부터 현금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전자화폐 도입에 유리한 환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휴대전화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이동결제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동결제는 휴대전화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작동이 가능하지만 전자화폐는 휴대전화에 전원만 있으면 작동합니다. 이동결제는 유효기간이 있는 특정 은행 계좌와 연결된 것이지만 전자지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화폐는 비트코인과도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개인 보안이 유지되고 발행량이 제한돼 희귀성이 있습니다. 반면 전자화폐는 중공중앙은행이 철저히 통제합니다. 발행부터 사용 과정과 용처까지 모두 중앙은행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까지 면밀히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전자화폐를 통해 중공은 통화량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돈을 더 찍어내 금융시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민간 기업의 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공은 정부 채무가 심각합니다. 지방정부가 42조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자화폐를 무한대로 가동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을 정도로 악화된 채무 해결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전자화폐로 정부는 개개인의 돈 씀씀이를 모두 파악합니다. 개인의 행적과 소비 행태, 개인 기호 등 모든 사생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재산의 해외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협상 이후 중공은 인민폐를 14% 이상 평가절하하는 바람에 달러로 바꿔 해외로 돈을 옮기는 부호들이 많았습니다. 2020년 1사 분기에만 합법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자산만 307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공은 오랫동안 화폐 초과 발행으로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돈 가치가 떨어지고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미 풀린 인민폐 지폐를 점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전자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이후 인민폐와 미 달러화의 디커플링에 대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금이나 달러와 바꿀 수 없습니다. 아예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문이 닫히는 상황에 대비한 쇄국 정책을 미리 실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홍콩의 자유화 탄압지역 11명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실시했는데 전자화폐를 실시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외국계 은행은 물론이고 중국계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전자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자화폐는 계획경제 전체주의하의 푸드 스탬프, 식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보다도 못합니다. 식권은 이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이에게 양도라도 할 수 있지만 전자화폐는 양도하는 순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바로 발각됩니다. 중공에서는 우한 폐렴과 사상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천재지변으로 대규모 식량난이 예상됩니다. 중공 지도부는 또난 싱빵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면 나라가 흥한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지도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게 쉬워질 뿐입니다. 부족해진 식량은 앞으로는 인민을 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화폐도 세계에서 고립된 쇄국 경제 시스템에서 인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망명한 중국의 부호 고원구이도 이 같은 현실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인민폐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며 부동산도 모두 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이동결제 수단은 자연적으로 도태됩니다. 마윈이 시진핑의 정적인 상하이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던 전체주의 화폐의 도입으로 중공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급속히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